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방배그랑자의 예비 당첨자까지 갔는데 아직 이제 미계약이 지금 30% 남았답니다. 남았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 좀 알아보고요. 이 미계약 관련된 내용도 미계약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이거 외에 또 별도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그랑자의 일단 미계약이 일단 예비 당첨자까지 갔는데 30% 남았다고 그러죠. 70여 가구 지금 미계약이 됐고. 자, 제가 근데 요거는 제가 분양되기 전부터 지금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제 고분양가라는 얘기,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니까 요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로또 아파트 방배 그랑자의 무순위 청약 관심 집중. 이게 5월 3일자 기사입니다. 로또 아파트 과연 이게 방배 그랑자가 로또 아파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랑 같은 맥락의 기사고요. 물론 여기 보면은 서로 언론사는 좀 틀리지만은 일단 정당 계약에서는 60%가 이제 계약했다는 거고, 예비 당첨자까지 갔는데 70여 가구 지금 미계약이 지금 남았다는 거고요. 여기 뭐 기사 내용에 보면은 뭐 또 이제 예비 당첨자, 부적격자 뭐 소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확률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좀 허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순위 청약 6,700여 명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목을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순위 청약도 해당 지역 거주해야 하는데 일부 자격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부적격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허수가 꽤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암시하는 듯한 내용인 듯 보이고요. 참고로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는 여기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청약 자격에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요 지역 요건을 또 못 갖춘 분들이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면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까지 이거를 뭐 부산 사람이 했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로또 아파트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4월 29일자 기사 내용이고요. 희석성 높은 강남 아파트,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지금 나왔고 무상 제공 항목도 지금 많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 비교한 게 서리풀 2편은 세상, 여기가 84 타입이 뭐 17억 8천에 뭐 거래됐다는 내용, 그리고 호가는 18억 한다. 그리고 또 롯데캐슬 아르떼, 이것도 뭐 19억에 거래된 바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참고로 그 그랑자의 이제 84, 그러니까 34평형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1, 2, 3층을 제외하고는 뭐 5층 이상부터 4층, 5층 이상부터 다 16억, 17억 정도에 지금 분양이 되는 겁니다. 평균 분양가는 4,687만 원이고요. 자, 여기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 그랑자이 무순위 청약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일단 요거 서리풀부터 한번 볼게요. 서리풀 보면은 34평형 같은 경우에 2018년 1월 달에 뭐 이렇게 14억에 뭐 거래가 된 거로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9.13 대책 맞으면서 거의 이제 3억 8천, 거의 4억가까지 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 내용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원래 거래가 쭉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배 그랑자이가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죠. 이게 과연 여기 분양가 대비해서 로또 아파트는 아니겠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6월 11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5월 달에 하나가 또 거래가 됩니다. 16억 4천 정도에 지금 또 거래가 되고요. 요렇게만 따져도 결코 이거는 또 로또 아파트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매가 물론 겹친 것도 있겠지만은 매매는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는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매매가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거래는 안 되고 있고 5월 달에 이렇게 좀 낮게 한 거, 요거 하나 좀 매매가 된 거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요 부분은 기존에 뭐 달아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직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 계신 분이나 이거 진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좀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 같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매수할 때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해 못할 것은 요 대책이 나오자마자 일시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부세알람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이렇게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이런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요. 투기의 논리에 의해서 거래된 거로 저는 봅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제 요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요. 이 내용도 제가 다음 내용들에서 또 하나하나씩 좀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롯데캐슬 아랫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뭐 요렇게 지금 거래됐다는데 저는 이것도 정상적인 거래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방배 아트자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13억 8천 정도 이제 뭐 거래되다가 6월 달에 또 한 건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16억 거래가 나오는데 물론 15층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그 서리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배 그랑자이 할 때 많이 비교됐던 게 여기에요. 이쪽.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데 자 5월 달에 또 이렇게 16 좀 더 내려서 또 거래가 되죠. 내려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로또 아파트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려고 이건 한번 한 거예요. 설령 이게 또 정상적인 거래라고 치더라도 지금 방배 그랑자이 이제 84타입 33평형에서 34평형 같은 경우는 결코 요런 지금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는 로또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로또 분양.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은 방배 그랑자이 관련해서 이제 무순위 청약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순위 청약 접수자가 6,738명이라고 드렸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당첨자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순위 청약은 현금부자 줍줍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부자 줍줍이요. 그죠?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좀 또 계약을 할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하시더라도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100% 로또 분양은 아니라는 거고요. 취득세도 제가 못 나와도 거의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천자이 우리 과천지식정보탄 제2대자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좀 같이 달아볼게요. 제가 이제 왜 이걸 다루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레미안시루랑 이제 과천 이거 로또 분양이냐 요 내용하고 과천자이 과연 당첨자 선정이 되면은 좋아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일부 이제 청취자분께서 뭐 전문가가 맞냐 예, 제가 제 스스로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레미안 슈루를 비교할 게 아니라 센트럴 스위트를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이전에 대부분 레미안 슈루랑 많이 좀 비교를 했어요. 언론에서도 분양가 관련해서는 일단 근데 그 내용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과천자이가 우리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었죠? 예, 미달이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잡하게 바뀐 청약제도와 대출 규제 때문에 그 1순위에서 미달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또 로또 아파트란 또 얘기를 하죠.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이 로또 아파트가 자금 여력이 없는 지역 주민보다는 많은 현금을 보유한 외지인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부동산 관계자가 얘기했대네요. 예, 요거는 제가 한번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과천 자이하고 제가 그러면 이제 센트럴 스위트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센트럴 스위트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이제 거래가입니다. 이게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9.13 대책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된 거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좀 더 이제 낮은 금액으로 일단 거래가 됩니다. 참고로 레미안 센트럴 스위트는 2016년 5월에 분양했고요. 평균 분양가 2,678만원 정도 됐고요. 그때 당시 분양가가 34평형 84타입 같은 경우는 8억 6천에서 9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자이가 분양하는 거는 3,200 평균 분양가입니다. 3,253만원이고요. 84타입 같은 경우는
9억 4천에서 10억 9천 정도입니다. 참고로 거의 이제 2층, 3층부터는 다 10억이 넘습니다. 요거만 따져도 거의 1억 가까이 더 이상의 상승을 했죠. 분양가만. 그리고 센트럴 스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매매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14억에 매매했다고 칠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로 따질게요. 이게 제가 10억이라고 볼게요. 10억이면은 요렇게 보면은 이제 일단 그 양도세 세금 측면으로 보면요. 1년 미만 거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입니다. 40%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4억 정도 났다 그러면은 거의 1억 6천 가까이 양도세를 지금 내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도하게 되면은 이 40%랑 그 양도세 중과하는 거 있어요. 제가 계속 영상에 달아드린 게 있는데 10% 플러스한 거랑 또 20% 플러스한 거랑 더 큰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적어도 2억 가까이는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켜볼 대목은 여러 가지 지금 케이스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라도 이 금액으로 이제 팔 자신이 있다면은 비록 주택이 있더라도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요걸 먼저 팔고 그 다음 매도하면은 또 비과세 조건도 만족하고 매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양도세 한번 2억 가까이를 좀 절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급히 매도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눈여겨볼 거는 2016도 분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 조건으로 요걸 했으면은 2년 또 거주 요건도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보유하고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은 그렇게 뭐 2억 이렇게 큰 양도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분들은 보면은 1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그 일반 세율로 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 뭐 거래 또 이제 된 것만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더 계속 뭐 이 금액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또 급하게 내놓을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중과 맞더라도 이게 또 계속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것 충분히 매도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급히 던진다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아니면은 거래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과천자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0억이죠. 10억 9천.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요. 이제 옵션까지 더하면은 제가 볼 때는 못 나와도 이건 한 4천 정도는 어쨌든 취득세도 같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레미안슈로도 한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볼게요. 왜냐면 또 거래 한 건이 좀 나왔거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 7억 3천짜리 4월 달에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좀 거래가 되다가 어쨌든 또 이렇게 좀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이건 지금 평균 분양가입니다. 평균 분양가. 이 전에 바로 그 센트레빌 했는데 이게 2,955만원 평균 분양가였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30평으로 따졌을 때는 9천만원 거의 1억 이상이 지금 오른 분양가거든요. 1년 사이에 일단 이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언론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상한 논리를 피는데 제가 이제 왜 이상한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과천 제이드자이나 우리 공공분양 있죠. 여기서 만약에 분양가를 낮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뭐 로또 분양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그렇게 분양가가 좀 적정가로 나오게 되면요.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인 오른 금액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걸 더 염려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요? 투기 세력이라는 거죠. 그 세력화된 투기 세력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논리랑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천제이드자이나 이렇게 공공분양 성격의 분양가가 적정가로 나와줄 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택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그 과천 우리 공공분양 받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로또 분양으로 되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대로라면은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 또 높게 그냥 분양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득을 다 건설사가 챙겨가라는 얘기냐는 거죠. 주식정보타운 이제 분양가들이 다 이제 적정가 이렇게 수준으로 나와주게 되면은 오히려 비상 걸릴 때는 이런 쪽이죠. 다 뭐 가천자이부터 해서 다 이렇게 비상이죠.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리는 거죠. 다음으로 좀 하나 더 이제 좀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이제 레미안 서초 STG 지금 상황하고 좀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좀 참고 삼아서 한번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다시 STG 같은 경우는 이게 서초 이제 조만간 또 서초 그랑자이도 아마 나올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이거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좀 검토하시는 분은 이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미안 서초 STG 같은 경우는 이게 84 타입 정도로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7년 1월 달에 뭐 이제 12억 7천 근데 요 금액도요. 이 전 과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투기 얘기할 때 박근혜 정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같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 막 하면서 또 경기가 막 과열되고 뭐 그러면서 스멀스멀 막 계속 올라오던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금액들이 쭉. 일단 그거는 참고하세요. 이때 이게 정상 금액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또 과열이 되니까 또 부랴부랴 막 또 정책을 내놓고 했던 거예요. 전과정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기 관련된 내용을 그때 다뤄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쭉 이제 또 올라오다가 여기 보면은 2017년 11월 이게 파리 대책입니다. 이때 한번 거의 2억 가까이가 더 퉁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나오다가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황당한 거래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18년 2월 이거는 뭐 9.13 대책 나오기도 전인데 거의 6월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5억이 뛴 거래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하다가 대책 나오죠. 그때 한번 또 이렇게 또 한번 쳐줍니다. 5억 가까이 더 주고. 이때 상황은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그 서초성 레미안 리더스원 분양 시점하고 좀 이건 또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고, 이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거고 1억 3천으로 했던 게 대책 나오면서 5억 가까이가 뛰면서 거래가 되죠. 그리고 리더스원이 또 분양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13억에서 18억 9천 500 분양가가 거의 16억에서 15억. 이 부분은 제가 STG S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왜 이걸 또 황당한 거래라고 하냐면요, 이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사람이고 내가 주택이고 일반 진짜 주택의 시장 논리라면요 거의 5억이 상승한 금액으로 매수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극한 좀 완화해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내용은 제가 조금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봐둘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부분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가 좀 많이 좀 참고가 되실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투기 세력이 너무 오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오바했어요. 너무 오바한 거래예요. 이건 오바한 거래고, 참고로 STG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매물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매물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은 좀 더 계속 내려가야 되겠죠. 왜냐면 매수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예, 그냥 계속 구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으로 서초 STG S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84 타입이고요. 물론 약간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여기 좀 약간 조금 차이가 나죠. STG S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18년도 이거는 1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예, 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물론 타입에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면적이나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16억 정도에 이제 6월 달에 되는데, 이것도 대책이 나오면서
예, 하여튼 3억, 4억 가까이 또 높게 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게 18년 1월이죠, 입주가. 예, 계속 매매는 나오고 있어요. 매매는 나오고 있고, 84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20억 가까이 이렇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는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6월 기준으로 이제 뽑은 거거든요. 일단 아직 뭐 신고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예, 거래된 건 지금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좀 거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인들, 우리 상식적인 분들은 예, 이렇게 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거는 이제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때 당시에 레미안 리더스원 할 때 당시에 지금 방배 그랑자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레미안 리더스원이 여기 뭐 기사에 보시면은 예, 복권에 당첨된 만큼 큰 시세 차익을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를 6억에서 8억 저렴하다 하고 실제 여기서 얘기 나온 게 이제 거래는 없지만은 호가 이때 당시 레미안 STG 이거예요. 호가가 20억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분양을 해도 예, 6억 원에서 8억까지 일단 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도와줬죠. 또 STG 하면서 13억짜리를 913 대책 나오는 황당한 거래. 나오자마자 5억을 더 주고 사는 거래.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레미안 리더스원 그때 당시 경쟁률이 41대 1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미계약이 됐고 여기서도 예비 당첨자까지도 미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무순위 청약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몰린 인원이 3만 명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3만 명. 그래서 어쨌든 26가구를 해소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청약 경쟁률하고 신빙성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인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방배그랑자에 이제 무순위 청약 6천여 명이 했죠. 그래서 한번 요것도 이제 지켜볼 대목인데 설령 이 청약하신 분 중에 순수하게 하신 분 중에서 좀 당첨이 됐다고 내용이 오더라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경쟁률만 보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서초 STG S 같은 경우도 볼게요. 2018년 이 준공이죠. 2015년도 이때는 3,800에 분양을 시작했고 평균 분양가입니다. 12억 4천에서 13억 3천이었어요. 근데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21억에. 그러면은 이거만 봐도 거의 7억입니다. 7억 가까이. 시세 차익만.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요. 양도세만 만약에 그냥 40%만 따져도요. 거의 3억 가까이 나가요. 3억. 양도세만.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2주택 양도세하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이거 다뤄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 한번 보세요.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21억에 이렇게 던지는 논리는 만약에 이렇게 진짜 매매됐어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주택을 이거 실수요로 한 분들은 왜 3억이 뭐 누구 애 이름인가요? 예, 뭐 적당한 조건만 맞추고 팔면은 그만큼 더 혜택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던진 분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이 금액에 저는 산 분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이걸 이렇게 던졌다 하면요 3억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법 구조상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로 과세를 하게 돼요. 1년 미만이랑 그리고 양도 차익에 따른 이게 중과세율이라 그래서 큰 거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쨌든 이 판분도 3억 이상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신 분은 취득세는 6천만 원 넘을 거예요. 이거는 6천만 원 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1억에 지금 사셨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일반 지금 시장 논리로 정상적인 일반 분들이 매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레미안 라클라시부터 이제 서울 강남 아파트 또 이제 분양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서초 그랑자이나 뭐 그런 거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방배 그랑자이, 뭐 DH 포레센트, 이제 과천자 이렇게 좀 요즘 나오는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률이나 무순위 청약 접수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고요. 좀 현실적으로 상황 판단 좀 잘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시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